자, 그 다음에 여러분 공중보건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공중보건입니다. 공부하는 김에 빨리빨리 정리합시다. 그죠? 그럼 공중보건에서 먼저 1차적으로 매슬로우의 위계적 요구가 나왔어요. 그럼 매슬로우의 위계적 요구는 자, 이 부분에 여러분 어떻게 묻는다 그랬어? 어떤 사례를 말하면서 이게 무슨 요구냐 묻는다 그랬죠. 그럼 이때 배가 고파 죽겠어요. 물이 마시고 싶어 죽겠어요. 잠이 와서 죽겠어요. 뭐예요? 생리적 욕구가 되겠죠. 생리적 욕구. 자, 이번에는 환자가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산소 포화도 동맥피 안에 산소가 얼마나 있나? 산소 포화도를 알아봤더니 산소가 너무 낮아. 그래서 이 환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다. 그럼 이거는 무슨 욕구와 관련있어요? 이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똑같잖아. 산소가 부족하면 숨쉬기 힘든 거. 이거는 생리적 욕구예요. 자, 이번엔 여러분 석고붕괴를 한 환자가 목발을 짚고 가는데 계단을 처음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럼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서 다리가 후덜덜 떨리고 아래를 보니까 무서워 죽겠어. 왜? 다칠까 봐. 내한테 해가 될까 봐 무서운 거잖아요. 이런 욕구는 뭐라고 한다? 안전의 욕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환자가 마비 환자가 체위 변경을 잘 해주었어야 되는데 체위 변경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욕창이라는 위험에 노출돼 버렸어. 욕창에 걸렸다고. 이거는 무슨 욕구다? 안전의 욕구예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여러분 다 기억해야 돼. 안전의 욕구예요. 안전의 욕구. 그 다음 이번에는 자, 어떤 거다? 같은 병원 직원끼리 유니폼을 똑같이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할 것 없이 똑같이 입었어. 그럼 그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다. 소속을 느끼는 거죠. 이 욕구를 소속의 욕구. 누가 주로 이 욕구가 강하다 그랬습니까? 청소년이 강하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인정받는 거. 그래서 인정받는 건데 예를 든다면 가장 많이 물었던 게 뭐다? 유방절제술 환자가 자궁절제술 여성이 여성성을 잃었다고 생각해서 약간 위축되는 거. 이거 하면 무슨 욕구다? 자아 존중의 욕구. 이렇게 말했어요. 또 이번에는 그 간호사에게 면회 좀 하고 오겠다고. 코로나 시국에 면회 좀 하고 오겠다고 했을 때 거절을 했어. 간호사가. 그럼 거절을 당했죠? 거절을 당하니까 갑자기 은근슬쩍 어떻게 된다? 화가 나. 그럼 이거는 무슨 욕구일까? 아, 존중의 욕구죠. 자아 존중. 자아 실현 여러분 거절했는데 무슨 자아 실현이 됐어. 그건 아닌 거죠. 이때 의료진들한테 내 의견이 묵살됐잖아. 커트됐잖아. 그럼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인정을 못 받은 게 되니까 거부당했으니까 화가 나는 거는 자아 존중의 욕구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사례들을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자아 실현의 욕구는 가장 고차원의 욕구야.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은 그냥 내가 행복한 거. 내가 봉사하면서 기쁨을 느끼는 거, 그게 뭐죠? 자아 실현의 욕구예요. 이거는 순서대로 묻지 않아요. 생리적 욕구 다음에 뭘까 안 묻고 사례를 말했을 때 무슨 욕구인지를 찾아낼 것. 그 다음에 자 공중보건에서 이게 안 나온다면 여러분 안 되는 문제가 면역이잖아요. 그럼 이때 면역에는 선천적인 면역도 있어요. 선천적인 면역은 타고난 거야. 선천적으로 타고난 거야. 그럼 선천적으로 타고난 거 하면 종족 같은 게 들어가는데 선천적인 건 우리가 고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묻는 거는 고칠 수 있는 거, 우리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거를 물으니까 후천적 면역을 가장 많이 물어요. 그럼 후천적 면역은 크게 나누어 본다면 어떻게 나눕니까?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가 능동면역. 그죠? 능동면역이라는 게 있고 하나가 또 수동면역. 다른 말로 피동면역이라고 합니다. 수동, 피동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능동면역은 내 몸에다가 뭐를 넣어주는 거라 그랬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물질, 항원. 항원이 들어가는 게 바로 뭐다? 능동 면역이라 그랬어. 항원이 들어가는 거라 했어요. 그럼 이때 항원이 들어가는 방법에 있어서 저절로 들어가는 게 있고
그죠? 저절로 들어가는 게 있고, 그 다음 어떻게 들어가는 게 있다? 저절로가 자연이죠. 일부러 집어넣는 게 있죠. 그래서 자연 능동 면역, 인공 능동 면역이에요. 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정리합시다. 다음엔 이렇게 길게 설명할 시간도 없어요. 그럼 자연 능동 면역은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저절로, 자연이니까 저절로 내 몸에 뭐가 들어왔어요? 항원이 들어와서 이겨내겠다 하는 게 자연능동이라고. 그러면 그 방법은 뭐밖에 없다? 질병을 앓은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홍역을 앓은 후에 획득했다. 이래 말하면 저절로 걸려서 내 몸에 균이 들어온 거니까 자연능동이에요. 앓은 후에 획득했다. 이래 말하면 자연능동입니다. 되셨죠? 보고 그 다음 인공능동은 해석해보면 인공, 주사를 인공이에요. 주사 맞은 건 인공이야. 무조건. 아셨죠? 그럼 주사를 맞았는데 뭐를 맞았다? 항원을 맞은 거야. 내 몸에 이물질을 집어넣어서 맞은 거예요. 그럼 이물질 어떤 항원들을 집어넣었는데요? 백신이요. 백신. 그럼 백신 하면 여러분 살아있는 생균, 꾸들꾸들 말린 죽은 균, 사균 이런 거 집어넣든지 아니면 독소가 너무너무 세서 독을 좀에 약하게 만들었어요. 약하게 만든 거. 그런 독소를 집어넣는 거는 무슨 면역이라고 한다? 인공능동이에요. 그럼 다 까먹더라도 여러분 뭐는 기억하자? 예방접종은 기억해야 되겠죠. 예방접종 이래 말하면 인공능동이에요. 그럼 말 그대로 예방접종을 해서 얻은 거니까 이거는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 예방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 말이고요. 그 다음 반면에 2번에 있는 수동면역, 다른 말로 피동면역은 우리 몸에 뭐를 넣어준 거다? 항체를 넣어준 거예요. 항체는 싸우는 거, 싸우는 힘, 그거를 넣어준 거예요. 그 넣어주는 과정에 있어서 저절로 내 몸에 들어갔으면 뭐라고 할까? 자연수동이라고 할게요. 그럼 자연수동은 일부러 주사 맞은 게 아니라 저절로 내 몸에 치료제가 항체가 들어간 거야. 그럼 어떤 경우가 이렇습니까? 그랬을 때 엄마가 아기를 가졌을 때 혈관을 통해서 또는 모유를 통해서 아기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수동은 어떤 두 단어를 기억해야 된다? 모유, 그리고 더 중요한 태반이에요. 그래서 자연 수동을 일명 다른 이름으로 별명을 뭐라고 부른다? 태반 면역이라고까지 부르는 겁니다. 되셨죠? 이건 자연 수동이야. 반면 인공 수동은 인공이 뭐라 그랬어요? 주사 맞았어. 그런데 그 주사를 맞은 게 인공능동처럼 균이나 이런 걸 넣어준 게 아니라 뭐를 맞았다? 치료제를 맞았어. 항체. 그럼 치료제 어떤 거 맞았습니까? 혈청, 감마, 글로불린, 항독소 이런 치료제를 주사 맞은 거야. 치료제를 맞은 거니까 인공 수동 면역이에요. 그럼 이건 여러분 치료 목적인가요? 예방 목적인가요? 치료 목적이지. 치료 목적이지. 그럼 치료 목적이니까 효과는 맞았을 때 색감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색감 나타날 거예요. 색감 나타날 거예요. 그럼 이때 효과는 나타났지만 빨리 나타나긴 하지만 약발의 시간은 짧아요. 약발의 시간은 짧아질 거야. 그래서 약발도 약하고 짧아지는데 효과는 빨리 나타난다 하면은 무슨 면역입니까? 이래 말하면 인공 수동 면역이에요. 이거는 예방 목적이 아니라 치료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예를 볼까요? 자, 이 마을에 감염병이 키워드에서 뭐라고 했다? 유행을 하기 시작했대. 그럼 이미 이 마을에 감염병이 돈다고. 돌기 전이라면 뭐를 했어야 될까? 인공, 능동, 면역. 근데 유행이 하기 시작했으니까 이때는 인공, 수동 면역이에요. 이미 돌았기 때문에 예방접종은 좀 늦어졌으니까 치료제 그냥 주는 거죠. 인공, 수동인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네 가지 자연 능동, 인공 능동, 자연 수동, 그 다음 인공 수동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고르십시오. 하나만 고르십시오. 뭐죠?
인공 능동이죠. 여러분 지금 39일 남았는데 바로 나와야죠. 인공 능동 면역이에요. 그럼 이 인공 능동이 가장 좋기 때문에 우리 아동간호에서 공중보건에서 많이 묻는 게 뭐다? 예방접종 전 후에 주의사항을 많이 묻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여러분 너무나 간단해서 제가 아동간호 파트에 적어놨어요. 이 부분에서 언급 안 하고 이 내용이 어디에 있다? 아동간호에 있을 거예요. 안 넘기셔도 돼. 아셨죠? 아동간호 파트 나중에 보면 거기에 적혀 있어요. 그럼 제가 말하는 거 OX. OX. 자, 예방접종 전날 목욕을 금지한다. X. 예방접종 전날 목욕하는 거야. 언제 금지야? 접종 당일날 목욕 금지. 되셨죠? 그리고 예방접종 하러 갈 때는 반드시 모자 보건 수첩을 가져간다. 가져가진 않아도 돼. 반드시. 왜? 요즘 전산이 잘 돼 있으니까. 있으면 좋겠고 없어도 상관없어. 오후에 접종한다. 오전에 반드시 가라. 그리고 집에서 체온을 쟀더니 체온이 좀 올랐어. 열이 났어. 그럼 이때 병원에 와서 물어본다. 굳이 올 필요 없어요. 열이 나면 예방접종을 미룬다. 이렇게 주셔야 돼요. 예방접종을 열이 나면 미룬다. 되셨죠? 그렇게 생각하고 어린아이의 건강 상태를 잘 아는 보호자가 데리고 온다. 가급적 다른 애들은 데리고 가지 마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예방접종 하고 나서 주의사항 해볼까요? 접종하고 나서 바로 귀가를 시킨다. X. 접종 후에 2, 30분 머물러야 돼. 병원에 2, 30분 머무를 거야. 그리고 끝나고 2, 30분 동안에 이상 반응이 없었어요? 그럼 집으로 바로 가면서 얘들아 키즈 카페 가자 몰려서 가면 안 된다. 집으로 바로 가서 몇 시간 관찰한다? 3시간 관찰한다. 2, 30분 머무르고 3시간 관찰할 거예요. 그리고 당분간 며칠간 신경 써라? 3일간 신경 써라. 근데 아이가 심하게 구토하고 열나고 이런 증상이 보인다면 병원에 빨리 오고 그죠? 그리고 접종 당일은 목욕을 하지 마라. 그리고 아기는 바로 눕혀서 재워요? 엎어서 재워요? 엎어서 재우면 아이의 상태를 잘 모르니까 반듯하게 바로 눕혀서 재운다. 그죠? 그리고 심한 운동 같은 거는 하지 마라. 오늘 한 날, 다음 날 정도는 하지 마라. 몸살이 나면 이게 몸살 나서 운동해서 몸살이 난 건지 뭔가 예방접종으로 인한 건지 헷갈리니까. 아셨죠? 그래서 격렬한 운동 같은 거, 무리한 거 하지 마라. 이게 주의사항이에요. 그거 여러분 정리 잘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가정방문입니다. 가정방문입니다. 그럼 가정방문은 가장 간호활동 중에서 중요한 거에 속할까? 효과가 좋아? 그럼 이때 가정방문의 순서 하는 거는 진짜 족보처럼 얘도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가정방문의 순서가. 그럼 순서가 기억이 가장 기본인데 이 기억을요 이렇게 곧이곧대로 말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뭐 영아, 신생아 이러면서 결에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를 섞어 놓고 그걸 바르게 연결한 것은 물을 거야. 그때 어떤 게 먼저 무조건 나와야 된다? 여기서 꼭 나와야 될 게 뭐부터 나와야 돼요? 신생아 미수가 찾아내세요. 보기에서. 무조건 먼저 갈 집은 신생아 미수가야. 그리고 마지막은 감염성 질환을 나중에 갈게. 왜? 감염성 질환을 먼저 가면 안 걸린 사람한테 옮길 수 있으니까. 그럼 감염성 질환에 지금 여기에 뭐뭐 있어요? 성병도 감염성이고 결핵도 감염성이야. 근데 왜 결핵을 마지막에 적었을까? 성병은 너하고 나하고 앉아있다는 이유만으로 걸리진 않아. 근데 결핵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걸리는 호흡기 감염이니까. 그래서 무조건 아기를 먼저 찾아내시고 그 다음에 누구를 찾는다? 결핵 찾으세요. 그거 찾고 그 다음 이거 2개 찾아내면요. 5개 보기 중에서 3개는 떨어져 나갈 거야. 그럼 남은 건 몇 개다? 2개 중에서 하나만 더 찾아. 그 다음 아기 다음에 누구를 간다? 임산부 집을 가는 거예요. 왜? 임산부 안에 뭐가 있어요? 태아가 있으니까 이 태아가 감염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신생아 미수가 그다음에 임산부 그다음은 여러분 어릴수록 먼저 가는 거잖아요. 학년전, 학년기, 그다음에 성병, 결핵. 그럼 보기에서 성병이 없고 매독 있으면 그거 해야지. 매독은 모르는데요. 매독은 안 했는데요. 그러면 안 돼.
성병 그게 매독이니까 예를 든다면 그래서 요 순서로 간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실 것. 1번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개인하고 집단 중에서 당연히 다수에게 영향을 주는 집을 먼저 가야 되지 않을까? 어디 갈까요? 집단. 그다음에 만성질환은 낫는 게 아니야. 내가 오늘 간다 그래서 효과가 빡 나타나진 않아. 근데 급성은 효과가 좀 빠르니까 급성 질환을 먼저 갈게요. 그 다음에 조심하세요. 전염성 환자하고 비전염성 환자예요. 그럼 질문합니다. 이 두 집단에서 되게 신경이 쓰이는 집단은 어디야?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 집단 어디야? 전염성이 있는 전염성이 있는 집단이에요. 그런데 가정 방문을 갈 때는 전염성이 있는 집을 먼저 가면 다른 사람한테 옮기잖아. 그래서 아까 기억에서 뭐랬어? 결핵을 마지막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니은의 두 번째 줄에도 어떤 집을 먼저 간다? 비전염성 환자를 먼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감수성이 높은 연령. 그 사람 뭐야? 병에 잘 걸리는 사람. 또는 이걸 다르게 말하면 면역력이 낮은 집단부터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 수준이 낮은 대상자, 교육의 수준이 낮은 대상자를 먼저 가라. 그리고 신환자는 여러분 갑자기 생긴 거니까 구환자랑 달라. 그럼 구환자는 옛날부터 그냥 고질병처럼 안고 있어. 그럼 어느 집부터 가야 효과가 빠를까? 새롭게 생긴 사람. 신환자를 먼저 방문한다.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 방문 갔을 때 가장 먼저 관찰해야 될 게 뭐다? 환자의 관찰을 통해서 환자나 환자 주변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가정 방문 갔을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환자 관찰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봐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역할에서도 시험 문제에서 하나씩 어떤 역할들 종류를 다 열거하여라 그런 말 안 해. 그럼 제가 말하는 건 뭘까요? 자, 어떤 지역사회 간호사가 이쪽 얘기도 좀 들어보고 이쪽 얘기도 들어서 서로가 잘 어우러지도록 도와줄 거야. 의사소통 그 말 들어간다 그랬죠. 제가 수업 때 의사소통을 잘해서 뭔가 공동의 목표를 이루게 하는 거. 의사소통 그거 들어갈 거야. 무슨 역할이다? 조정자로서의 역할이다. 그 말인 거고. 그 다음 이번에는 이 사람이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인데 너무 어렵게 사는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인데 헐 세상에 이 사람이 기초수급비를 못 받고 있어요. 기초생활보장을 못 받고 있다고요. 왜? 이 어르신이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몰라가지고 그럼 얼마나 딱해요. 딱해서 지역사회 간호사가 그 어르신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내가 그분을 대신해서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발벗고 나서는 거야. 그거는 뭐다? 그분을 대신해서 그분의 입장에서 이런 말이 들어갈 거예요. 대변자, 옹호자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말이 들어갈 거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또는 누구를 대신해서 그런 말이 들어가면 대변자, 옹호자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이번에는 자 5번에 보면 변화 촉진자 나온 적은 없는데 충분히 건드릴 수 있어요. 그럼 변화 촉진자는 어떤 거예요? 산업장애 지역사회 간호사인데 우리 근로자들이 담배를 너무 많이 쉬는 시간에 핀네요. 그래서 담배를 좀 끊게, 좀 줄이게 만들어야 되겠다. 끊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담배 재떨이를 공장에 전부 다 치워버렸어. 그리고 있더라도 저 멀리 가서 하나 정도밖에 안 놔뒀어. 그럼 담배 재떨이가 있던 자리에 전부 뭘 붙였다? A4로 복사해가지고 금연 다 붙여버렸어. 그럼 이때 담배를 피우려고 하더라도 담배 피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만드는 역할은 변화 촉진자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담배 재떨이를 채웠다, 금연판을 부착하였다, 이래 말하면 환경을 그렇게 만든 거니까 변화 촉진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느 어르신 집에 가정 방문을 갔는데 그 집에 아이가 공부를 학교도 제대로 안 가고 학교를 제대로 안 가니까 공부를 못 따라와서 공부가 힘들어서 더 못 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너무 독해서 그 아이는 간호 대상자는 아니었어. 아니었는데 그 집에 명함을 주면서 여기 보면 재능 기부하는 대학생들 뭐 동아리 모임인데 여기 여기 전화하셔가지고 제가 연락해놨으니까 연락하시면 그 형아들이 와서 얘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공부 가르쳐 줄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관련 부서와 연결을 도울게요. 자, 여기서 키워드는 여러분, 관련 부서와 연결을 도와줄 거야. 그런 거를 뭐라고 한다? 알선자,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알선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보건의료자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보건의료자원은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개념에 인적 자원, 그 다음에 물적 자원, 지적 자원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럼 이때 사람도 자원이라 그랬어요. 그럼 사람이 자원인 건 뭐야? 인적 자원이고, 그 다음에 시설, 장비, 예산 이런 거는 무슨 자원이라고 한다? 물적 자원. 그리고 지식이라든지 기술 있죠. 스킬 같은 거. 그런 자원은 뭐라고 한다? 지적 자원이라고 해요. 세 가지 그래도 한번 눈도장 찍고요. 그 다음에 밑에 여기까지만 좀 봅시다, 여러분. 요거 지난번에 설명했었는데 했어도 하려고요. 했어도 한번 더 하려고요. 그럼 이때 보건의료 체계의 구성 요소가 최근 문제예요. 최근에 나온 문제예요. 그럼 이때 보건의료 체계 하면은 우리가 1차, 2차, 3차 이렇게 의료 전달 체계인데 그 체계를 만들려면 일단 1차, 2차, 3차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 자원이 있어야지. 그게 인적 자원이든 물적 자원이든 지적 자원이든. 그래서 자원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자원 개발을 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보건의료 전달 체계 중에서 인력, 시설, 장비, 지식, 기술 이런 거를 알아보는 게 무슨 단계냐? 이래 말하면 자원 개발 단계라고 합니다. 반면 그럼 자원을 찾아냈어? 그럼 그 자원을 자 간호사, 간호조무사 이쪽에 가고 장비는 이쪽에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배치를 도와주는 거는 뭐라고 할까? 조직화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물을 거야. 하나 1번부터 순서대로 묻지 않고. 됐죠? 세 번째. 그럼 조직을 했으니까 이제 뭐 할까? 지역 주민들한테 1차 갔다가 2차 갔다가 3차 가세요. 의료 전달 체계 시스템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한테 건강시키고 질병 예방시키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요. 그건 뭐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런 거 하려면 여러분 뭐니 뭐니 해도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 투자도 받고 세금도 좀 거두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경제적인 지원은 어떤 말이 들어갈 거다? 투자, 공공재원 이런 말이 들어갈 거야. 돈이야 돈. 그죠? 이런 말 들어가면 경제적 지원이에요. 그럼 이 네 가지만 있으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이 중에 누가 관리자가 없으면 전부 다가 막 엉망진창으로 무질서하게 되잖아. 그럼 관리자가 지도력 있게 뭔가 규제도 하고 조정도 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이거는 무슨 역할이다? 관리라고 합니다. 이 요소 중에서 하나를 말하면서 무엇에 해당되는 요소냐? 부르면 찾아내실 거 되셨습니까? 더 하고 싶지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